자, 그럼 화재 구분을 보겠습니다. 화재. 자, 화재는 보통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D급 화재, 또 하나 더 하면 K급 화재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그걸 나타내는 색상을 백색, 황색, 청색, 묵색이라고 하는데, A급 화재는 일반 화재를 A급 화재라고 합니다. 일반 화재는 기본적으로 보통 탔을 때 이게 연소가 되면 이 타고 나면 재를 남기는 게 보통 A급 화재예요. 그래서 보통 재가 남기 때문에 일반적인 화재인데, 자, 이런 경우는 보통 여러분들 그 냉각, 온도를 낮춰가지고 소화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 주수 소화가 가능해요. 주수. 이게 주수라고 하는 건 물을 뿌려가지고 소화가 가능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A급 화재라고 하고요. B급 화재가 있어요. B급 화재는 이거 유류 화재라고 합니다. 유류 화재. 이거 기름에 의한 거예요. 기름. 그래서 유류 화재는 뭐 연소가 됐을 때 기름이 재를 남기지 않죠. 뭐 그름은 생길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기름은 이 주수 소화, 물을 뿌려서 소화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기름이 보세요. 기름이 이렇게 있으면 기름 위에 이제 불이 이렇게 떠 있는 상태가 돼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그 화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기름 표면 위에 일종의 유증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유증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름 표면 위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재를 우리가 액면 화재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기름에서 보통 화재가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이제 이 액면 화재, 다른 영어로 하면 풀파이어라고 합니다. 풀파이어. 근데 이런 액면 화재가 있는데 여기다 물을 뿌려봐요. 물을 딱 뿌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물이 상대적으로 기름보다 좀 무거워요. 그러니까 물이 안으로 싹 들어가는데 여기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어떻게 돼요? 갑자기 물이 기화를 해가지고 수증기로 바뀌면 부피가 확 팽창해요. 그러면 여기서 부피가 팽창하면서 얘네들 밖으로 어떻게 돼요? 자꾸 어떻게 튀어내죠. 그러면 기름에 불이 붙어 있는데 이게 자꾸 밖으로 튀어나오면은 화재의 면적이 더 넓어지게 돼요. 그러니까는 물을 뿌리는 순간 화재가 더 번지게 되는 겁니다. 화재면이 더 넓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주수 소화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름이 있을 때는 사실은 물을 뿌려서 여러분들이 냉각 효과로 소화를 하면 안 되고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산소를 차단한다든지 자 다른 방식으로 이 소화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화재가 C급 화재예요. 전기화재도 이게 여러분들 전기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물하고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전기가 의외로 잘 통해요. 물을 우리 다른 말로 도전성 액체라고 하기 때문에 전기에 물이 있는데 물에 전기가 여러분들 만약에 누설전류가 흘렀다. 그러면 감전사고가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화재의 경우도 사실은 물을 뿌려서 소화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일반 화재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은 자, 저런 화재들은 오히려 물이 독약이 될 수 있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D급 화재를 금속 화재라고 하는데요. 금속은 물하고 또 지약입니다. 물하고 만나면 이 가연성, 수소기체 같은 걸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폭발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화재들을 한번 구분을 해보시고, 예, 물로 연소하는 이 주수 소화를 하는 것들이 한정돼 있구나 정도만 여기선 좀 기억해 주세요. K급 화재라고 하는 건 식용유 화재예요. 그래서 A, B, C, D, 그 다음에 인류 정금, 앞자만 따서 좀 암기합시다. 인류 정금, A, B, C, D,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D급 화재, 인류 정금, 일반 화재, 유류 화재, 전기 화재, 금속 화재, 그리고 K급 화재는 식용유 화재. 백황청무, 화재에 대한 어떤 색상은 백황청무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연소 이론에서 그럼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 자, 1번. 이산화탄소가 불연성인 이유를 옳게 설명한 것은 이산화탄소는 탄소에 산소가 결합해서 CO2가 되거나 아니면 탄화수소에 뭐 CH4 여기에 산소가 결합해가지고 CO2와 H2O가 된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요거 산소를 2개, 3개니까 2분의 3이겠죠. 자, 그래서 이게 탄화수소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는 이미 연소가 되고 나서 결국 최종적으로 생성된 물질이죠. 그렇죠? 이 최종적으로 생성된 물질이기 때문에 자, 요게 산소랑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연물이 필요해요. 가연물, 산소 공급원, 산소. 그래서 가산하고 점화원이 있으면 연소가 된다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이산화탄소는
가연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산소랑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미 산소랑 결합했기 때문에 산소랑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불연성인 이유는 이미 산소랑 결합해가지고 더 이상 산소랑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산소와의 반응이 느리기 때문이 아니고요. 산소와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 정답이겠죠. 착화되어도 곧 불이 꺼지기 때문이다. 착화 자체가 안 돼요. CO2는. 오히려 착화된 불을 갖다가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으면 꺼지게 됩니다. 만약에 화재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뿌리잖아요. 그럼 CO2는 분자량이 44고요. 공기는 분자량이 29인데 이산화탄소가 분자량이 더 커요. 이 말은 이산화탄소의 비중이 공기보다 더 크다는 소리는 더 무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CO2를 딱 뿌리면 여기에 이제 산소가 오면서 화재를 계속 키우는데 이산화탄소가 딱 들어오는 순간 여기를 이렇게 덮어버려요. 누가? CO2가. CO2가 딱 덮으면 요 산소가 들어오는 걸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마치 여기 여러분들 그 화재 발생했을 때 이 모포를 확 덮어버리면 안에 불이 꺼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CO2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무겁고 한번 무거우니까 잘 움직이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쫙 뿌렸을 때 오히려 산소 공급을 차단하면서 화재를 갖다가 소화시킬 수 있는 이제 우리 불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질식소화라고 해요. 질식소화. 그러니까 산소를 차단을 시켜가지고 소화를 시키는 게 이산화탄소의 또 기능이에요. 질식소화. 자, 그래서 뭐 3번 착화되어도 곧 불이 꺼지기 때문이다. 자, 이게 아니죠. 산화 반응이 일어나도 열 발생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산화 반응이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요는 없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점화원 역할을 할 수 없는 거 찾아. 점화원 역할을 할 수 없는 거. 자, 점화원은 일단은 여러분들 온도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반응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여기 기화열은 오히려 열을 갖다가 써버린 거예요. 기화가 되면서 열을 써버리기 때문에 이건 온도를 오히려 내려줘요. 기화가 되면서. 그래서 1번은 점화원으로 역할을 못하고요. 산화가 되면서 열이 발생하면 점화원 되고 정전기 불꽃도 스파크가 튀면서 여러분들 에너지를 확 줄 수 있죠. 마찰열도 마찬가지고. 특히 정전기 불꽃은 우리 자동차 휘발유 같은 거 넣을 때 여러분들이 정전기 방지 패드에 딱 손을 붙이고 그 다음에 넣잖아요. 유증기가 발생했을 때 가장 폭발을 많이 시키는 유증기 화재 사고의 가장 많은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전기입니다. 정전기도 점화원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3번. 다음 중 발화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발화점이라고 하는 거는 온도를 계속 높여주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발화, 즉 화재가 발생하는 거. 그래서 온도를 처음에는 여기 여러분들 뭐 후라이팬에다가 후라이팬에 여기 해가지고 여기에 뭔가를 이렇게 음식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열을 계속 해줘요. 가스레인지로. 그럼 이 후라이팬에 여기가 온도가 계속 올라가겠죠. 온도가. 근데 참고로 말하면 밑에서 열을 계속 가해줘가지고 뜨겁게 만들어주는 거지 위에다가 불꽃이나 아니면 점화원을 제공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온도만 계속 높여주고 있어요. 후라이팬에. 그러면 어느 순간 딱 그 어떤 특정한 온도부터 갑자기 여기서 불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불이 발생하면서 그때서부터는 이게 발화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전부 다 발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발화가 일어나는 온도는 결국 어떤 특정한 온도의 가장 낮은 최저 온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최저 온도가 그 발화점이 그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전부 다 발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최저 온도를 일단 찾으셔야 돼요. 최저 온도. 그리고 점화원 없이 그냥 가열만 했을 때 여기다 따로 불꽃이나 이런 거 안 주고 그냥 자연스럽게 불이 나는 거. 자, 그래서 외부에서 점화하지 않더라도 발화할 수 있는 최저 온도. 요게 3번이 이 발화점입니다. 자, 뭐 여기 밑에다 가열해 주는 게 점화원 아니냐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는데 위에다가 뭐 특별하게 다른 불이라든지 이 라이터 같은 걸 대지 않고 그냥 밑에선 이 가열하는 건 온도만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때 이제 발화할 수 있는 최저 온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연소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연소 이론은 뭐죠? 우리 가산점이었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착화 온도가 있어요. 착화 온도. 이 착화 온도는 발화점이에요. 발화점. 자, 그 다음에 인하점이 있습니다. 인하점은 이 온도를 갖다가 올리다 보면 유증기가 발생한다고 했고 그 유증기가
우리가 말한 연소가 일어날 수 있는 최소 농도에 딱 도달하는 그 온도를 인하점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으면 위험한 거예요. 착화 온도도 낮으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낮을수록 다 위험성이 큰 겁니다. 그렇죠? 인하점이 낮은 물질은 착화점도 낮다. 자, 참고로 말하면 인하점이 낮은 거랑 착화점이 낮은 건 좀 별도예요. 연관관계가 이게 반드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고요. 자, 폭발 한계가 넓을수록 위험성이 크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인화성 액체가 있다고 할게요. 인화성 액체는 대표적으로 휘발유 같은 거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세톤, 휘발유 이런 거예요. 그러면 가열을 하게 되면 온도를 높이잖아요. 온도를 높이면 여기서부터 이제 유증기가 발생해가지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여기에 우리 이제 연소가 될 수 있는 연소 또는 폭발이 될 수 있는 폭발이 가능한 농도의 최소 농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최소 농도. 최소 농도. 이때 요거를 우리는 폭발 또는 연소 하한 계 또는 하한 농도 이렇게 표현해요. 폭발 또는 연소 하한 농도. 자, 그런데 여기 어느 정도가 되면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계속 가열하면 점점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 산소가 오히려 부족해지는 상태예요. 산소가. 이제 이나 유증기는 아주 많은데 상대적으로 산소가 부족해지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때는 연소 폭발이 가능한 여기까지 똑같이 쓸게요. 최대 농도가 최대 농도.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폭발 또는 연소 상한 농도라고 표현해요. 상한 농도. 그래서 요걸 갖다 제가 L이라고 표현하고 요걸 H라고 표현하면 하이, 로우. 그래서 H-L 요게 쉽게 말하면 저기서 말하면 폭발 범위예요. 폭발 범위. 그래서 폭발 범위가 있고요. 이거를 또 L로 나누면 요걸 갖다가 우리가 위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발 상한 농도, 폭발 하한 농도를 갖다가 각각 뭐 HL로 둬가지고 폭발 범위도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폭발 범위가 넓으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게 요거예요. 4번. 위험성이 크다. 폭발 한계가 넓을수록, 폭발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요런 게 대표적으로 뭐 하나 예를 들면 수소 있잖아요. 수소. 수소는 폭발 하한 농도가 4%입니다. 그래서 인화성 액체는 아니지만 수소가 만약에 이 공간에 4%가 있으면 그때부터 연소 폭발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상한 농도는 이제 여기서 75%예요. 그래서 수소의 하한 농도는 4%, 그 다음에 상한 농도는 뭐 75%. 네. 그 다음에 또 아세틸렌이 있어요. 아세틸렌. 하한 농도가 2.5예요. 상한 농도는 81%입니다. 그래서 아세틸렌은 2.5%가 하한 농도고 81%가 상한 농도이기 때문에 폭발 범위가 상당히 넓지요. 그렇죠? 그럼 폭발 하한 농도도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암기법에 의해서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런 이제 그 폭발 범위, 폭발 하한 농도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5번 보겠습니다.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 앞에서 했었죠. 자, 열이 잘 축적이 되면 되는데 자, 습도는 조심하라 했어요. 그래서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나려면 습도가 높을 것. 맞죠? 그 다음에 열이 축적이 되려면 열 전도율이 크다는 말은 열을 갖다가 다른 데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열 전도가 잘 되는 거는. 그러니까 열이 축적이 안 돼요. 그래서 열 전도율이 작을 것, 이게 작을 것.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주위 온도가 높을 것, 표면적이 넓을 것. 맞죠? 정답은 2번이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연 발화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제가 기화열은 오히려 기화가 되면서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온도를 낮춰버려요. 그래서 자, 이게 거리가 가장 먼 건 기화열입니다. 자, 산화열. 산화가 되면서 열이 발생을 해요.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발열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화열은 사실은 발열이란 말보다 흡열이란 말을 쓰는 게 더 정확합니다. 열을 흡수해가지고 오히려 온도를 낮춰버려요. 분해열. 분해가 되면서 발열이 돼요. 이 분해열에 의해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보통 우리 그 셀룰로이드 같은 것들이 이제 일종의 폭발성 물질들이거든요. 분해가 되면 사실 분해가 되면서 폭발할 수 있어요. 그 흡착열. 흡착열이라고 하는 거는 표면에 들러붙으면서 이제 발열 과정이 되는 거 흡착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7번.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물질과 대표적인 에너지원의 관계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어요. 자, 자연 발화가 일어난다는 거는 일단은 열이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셀룰로이드, 활성탄, 태비, 먼지가 있습니다. 셀룰로이드라고 하는 물질은 일종의 이제 폭발을 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 저기 물질로 여러분 셀룰로이드를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냥 폭발하는 게 아니라 일동안 열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셀룰로이드가 분해를 하면은 그때 발생하는 열로 보통 그게 점화원이 돼서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흡착열이 아니고 분해열이라고 해요. 조심하세요. 활성탄은 당연히 흡착열이겠죠. 흡착이 잘 되니까. 태비는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를 합니다. 발효.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발효열이에요. 발효열. 근데 이 태비랑 좀 비슷한 게 먼지도 마찬가지예요. 먼지도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를 하는 발효열에 또 포함됩니다. 먼지는 좀 다를 것 같지만 태비랑 먼지가 대표적으로 미생물에 의한 발효열이고요. 자, 요거는 분해열로 보시면 됩니다. 분해열. 정답은 1번이 되죠. 예. 자, 양초의 연소 형태. 양초가 있으면 여러분들 양초가 이렇게 해서 심지어 딱 꽂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가열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 라이터 같은 거 가열하게 되면은 요 고체, 이 파라핀 고체가 요게 액체로 바뀌어요. 녹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액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 액체가 여기서 갑자기 가스가 기체, 증기가 발생하게 돼요. 어디면 이게 증기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실제로 액체가 발생하고요. 여기 심지가 있으면 심지가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이 파라핀 액체를 빨아 올려요. 이렇게. 근데 빨아 올리면 이 심지 안에 굉장히 작은 그 미세 기공들이 있거든요. 그 기공들에 의해서 오히려 가습기처럼 굉장히 액체로 잘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순식간에 액체가 금방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액체가 되면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공기랑 요 유증기랑 섞이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여기서 점화가 일어나면은 이제 불이 올라올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증기가 산소랑 혼합된 형태로 점화가 되는 증발 연소가 되는 거예요. 자, 고체의 일반적인 연소 형태는 고체가 연소가 될 때는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 또는 고체에서 바로 유증기가 발생하는 증발 연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해가 돼가지고 산소가 공급되면서 이게 이제 고체가 연소되는 자기 연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면 연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숲 같은 거 타는 거. 근데 확산 연소는 뭐가 확산된다는 건 이미 이게 가스 상태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화성, 가연성 가스가 사실은 산소랑 같이 확산되면서 연소가 돼야 되다 보니까 고체 일반적인 연소는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